자, 이번 영상에서도 우리는 정관사 the 요놈의 용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정관사 요놈은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라는 뜻이고, 이걸 그대로 우리가 문장으로 적용시켜보면 Do you have a car? 너 차 한 대 있어? 이런 의미인데, 보통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굳이 하나라는 뜻을 가진 부정관사를 번역하면 좀 어색한 경우도 있어서 번역 안 할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정관사 요게 쓰였구나, 차 한 대 있냐 요런 뜻이구나. 그럼 어떤 특정한 자동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자동차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냐, 그게 소나타든 그랜다이저든 아방이든 빨간 차든 노란 차든 상관없고 어쨌든 자동차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는 말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있냐 이런 뜻이고, 이때 아무거나 하나라는 말은 특별히 어떤 자동차라고 정하지 않았다, 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관사라고 부른다 했죠. 부정, 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정관사 the 요놈은 기본적인 의미가 그라는 뜻이에요. Did you see the car? 너 그 차 봤어? 이럴 때 the car는 그 차라는 뜻이고 어떤 정해진 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the를 특정한 정해진 명사를 지칭할 때 붙인다 해가지고 정관사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렇게 그라는 말이 붙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명사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애 이쁘더라. 그러면 그 여자를 니도 알고 나도 알아야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 집 좋더라. 그 자식 재수없더라. 이렇게 그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려면 대화자들이 그 대상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그래야 더를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문법서에서 흔히 보는 정관사의 용법 중에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반복될 때 정관사 더를 붙인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건 뭐 사실 여러분들이 정관사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거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말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빠가 어제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셨어. 이때 강아지는 서로 알고 있는 강아지도 아니고 특별히 정해진 지정된 강아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 마리라는 말을 써야 자연스럽죠. 한 마리니까 영어에서는 당연히 어를 붙이는 게 맞겠죠. My father brought a puppy yesterday.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오셨다. 강아지 한 마리를 어저께. 자, 이렇게 아버지가 데려온 강아지를 한번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 강아지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그 강아지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라는 말을 쓰고 있죠. 왜 우리는 이때 그라는 말을 써도 자연스럽다고 느낄까요? 한번 언급된 명사는 이미 특정한 서로 아는 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강아지? 아빠가 데려온 그 강아지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언급된 강아지는 아무거나 강아지일까요? 특정한 강아지일까요? 특정한 강아지. 아버지가 데려온 그 강아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야, 그 강아지 되게 귀엽더라 그랬더니 친구가 어떤 강아지가 귀엽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까요? 만일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 친구는 빨리 병원을 가봐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미 앞에서 얘기했거든. 우리 아버지가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오셨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강아지가 귀여워? 이렇게 물어보면 얜 이상한 애지. 그죠? 당연히 니네 아빠가 데려온 강아지 걔가 귀엽단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정상이죠. 즉 대화자들끼리 이미 서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강아지인지 서로 아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그라는 말을 우리 한국어에서도 사용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the 요놈이니까 영어 문장에서도 당연히 and the puppy was very cute 이렇게 the를 붙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모른 상태에서 그냥 한번 언급된 명사가 다시 나오면 더를 붙인다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영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결국 우리가 여태 공부했던 정관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라는 뜻이다. 특정한 명사에 붙인다. 이런 경우는 너도 알고
나도 하는 명사다. 역시 이걸로 깔끔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어를 붙일지 더를 붙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어제 동물원에 갔는데요. 거기서 타이거를 봤거든요. 더 타이거를 봤거든요. 자, 이럴 때 호랑이는 타이거가 맞을까요? 더 타이거가 맞을까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결정하셨나요? 자, 맞습니다. 이럴 때는 타이거가 맞아요. 제가 어제 동물원에 갔는데 호랑이를 한 마리 봤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있잖아요. 더 타이거가 정말 이상했어요. 자, 이때는 어떨까요? 타이거가 맞을까요? 더 타이거가 맞을까요? 역시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쵸? 이번에는 더 타이거가 맞아요. 앞에 한번 언급됐잖아. 이놈의 호랑이가. 그죠? 내가 호랑이를 한 마리 봤는데 있잖아요. 근데 그 호랑이가 이상하더라고요. 이미 내가 봤던 호랑이, 특정한 호랑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앞에서 한번 언급된 명사를 다시 말하니까 특정한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본 호랑이, 동물원에 갔다가 내가 본 호랑이, 이렇게 이미 정해졌으니까 두 번째 언급할 때부터는 우리 한국어에서도 근데 그 호랑이가 말이야, 요렇게 쓰듯이 그 호랑이라고 이렇게 쓰듯이 영어도 똑같아요. The tiger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가보면 근데 있잖아요. 그 호랑이 The tiger 요게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애가 탈모가 심해. 그래서 머리에 털이 없어. 대머리야. 내가 대머리 독수리는 봤어도 대머리 호랑이는 처음 봤다니까요. 게다가 얘가 아토피가 있는지 자꾸 배를 벅벅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이 하도 긁어서 아주 벌겋더라고요. 아무튼 호랑이 얘가 좀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며칠 있다가 동물원에 가신 거예요. 동물원에 갔다 오셨다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우와, 동물원에 가셨었어요? 혹시 더 타이거 보셨어요? 정말 불쌍해 보였죠? 자, 이럴 때는 타이거가 맞을까요? 더 타이거가 맞을까요?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그쵸? 이때 말하는 호랑이는 아무 호랑이나 한 마리 이게 아니고 내가 봤던 그 호랑이, 대머리 호랑이, 아토피 걸린 그 호랑이, 그 특정한 호랑이를 너도 봤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한국어에서도 와, 동물원에 가셨어요? 그럼 그 호랑이 보셨어요? 이렇게 묻고 그 호랑이 보셨어요? 그럼 이걸 영어로 바꿀 때는 the tiger. Did you see the tiger?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 나온 명사에다가 the를 붙인다는 말은 굳이 필요가 없는 이론이에요. 그냥 정관사에 관한 원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또 문법 이론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외우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아무거나 호랑이냐? 그럼 tiger. 특정한 호랑이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호랑이를 언급하는 거냐? 그럼 the tiger.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엄마가 김치를 담그셨는데 김치, 더 김치, 무간사 김치 좀 갖다 줄까?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이때 김치는 내가 갖다 준다는 김치는 막연한 아무거나 김치일까? 특정한 김치일까? 그쵸? 특정한 김치, 우리 엄마가 담그신 그 김치. 그래서 여기서는 더가 정답이에요. 자, 근데 원래 김치는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우리가 한 포기 두 포기 세는 거는 김치를 세는 게 아니고 사실 배추를 센 거고요. 김치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려면 적어도 김치 한 개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사람들끼리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김치 한 개가 얼만큼이야. 그리고 김치 한 개가 대충이라도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기준이 없어. 이런 거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치는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입니다. 어쨌든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는 기본적으로 관사를 안 붙인다. 우리는 이렇게 정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이것은 김치예요 할 때 this is 김치 이렇게 쓰는 거예요. This is a 김치 안 됩니다. 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는 뜻을 가진 붙이면 안 되고요. This is the 김치 이것도 원래는 안 돼요. 아무 앞뒤 맥락 없이 여기다가 더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기본적으로 김치
더 김치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맞아요. 하지만 특정한 명사가 되면 가산 명사든 불가산 명사든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게 기본 원칙이라 그랬죠. 당연한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특정한 명사 그러면 우리 한국어에서도 그 김치, 그 집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당연히 더가 붙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엄마가 김치를 담그셨는데 좀 갖다 주랴? 이랬을 때 갖다 줄 김치는 특정한 우리 엄마가 담그신 그 김치 딱 한정이 되잖아요.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명사 앞에는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게 원칙이라고. 그 김치 좀 갖다 주랴? Do you want the 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치를 갖고 왔어. 야, 여기 있다. 이게 우리 엄마가 담그신 김치야. This is the 김치. 이제서야 이렇게 더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김치는 특정한 김치니까 이게 그 김치야.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야. This is the 김치. 이렇게 이제서야 더를 붙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결국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특정한 명사야? 정해진 명사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명사야? 아, 그러면 정관사 더를 붙이는구나.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정관사 더를 붙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관사의 원리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역시 문법서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론을 추가적으로 해결해 볼 거예요. 기본 개념, 기본 원칙 하나 익혀가지고 주구장창 우려 먹을 거예요. 저는 추가적인 거, 예외적인 거 너무 싫거든요. 저는 사골 영어, 곰국 영어를 선호합니다. 뼈다귀 하나로 두고두고 우려 먹으면 좋잖아요. 문법서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have, 더 추상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뭐뭐하게도 뭐뭐하다. 벌써 딱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하시죠? 그러니까 He had the kindness to help me. 이 문장을 그는 친절하게도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건데 이렇게 의역을 해버리면 도대체 문장 분석이 안 되잖아요. 문장 분석이 안 되면 저걸 우리가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한국어 문장의 동사는 도와주었다로 돼 있죠. 근데 영어 문장의 동사는 가지고 있다예요. 이렇게 두 문장의 기본적인 틀이 어긋나 버리면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좀 어색하더라도 직역을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직역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의역이 되는 거지 직역도 못하는데 의역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의역은 여러분들이 책이나 영화 같은 거 번역하는 번역사, 통역사가 아니면 쓰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번역사, 통역사를 하더라도 직역이 되는 실력이 없으면 의역이 제대로 될 일도 없고요. 어쨌든 저 문장을 그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He had, 그는 가지고 있었다. 뭘? The kindness, 친절함을. 됐죠? 근데 kindness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네. 명사 뒤에 투부정사면 일단 명사를 꾸며보는 거죠. 친절함인데 어떤 친절함이냐면 나를 도와주는 친절함. 그는 날 도와주는 그런 친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네요. 이걸 굳이 친절하게도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의역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그는 친절함을 가지고 있었어. 나를 도와주는 친절함. 아니 이거 우리가 못 알아듣냐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직역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영어로 다시 저 문장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왜 문법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옛날에 문법 문제 많이 나오던 그 학력고사 시절에 대학 입시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됐냐면 저기 붙어있는 저 정관사 더 때문에 그래요. 저게 왜 특이한 거냐면 kindness, 이거 친절함이라는 뜻인데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친절함 1개, 2개. 친절함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세요? 걔 정말 친절해. 얼마나 친절해? 걔 친절함을 3개나 갖고 있어. 이상하잖아. 카운트가 불가능하다니까. 이렇게 카운트가 불가능한 명사에는 원래 관사 더 요게 안 붙는 게 원칙이라 했죠. 관사는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에 붙는 거다. 우리 이렇게 정해놓자고 했잖아요. 근데 저기에는 더가 붙었거든. 붙으면 안 되는데 붙었거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왔고 지금도 아주 가끔 각종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떠나서 일상적으로도 제법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보통 문법서에서는
그냥 아까 그 공식 하나만, 저 공식 띡 던져두고 끝나요. 여기에 더가 붙으니까 조심해라. 이게 다야. 그럼 우린 또 외우는 거지. Have the kindness to help me. 친절하게도 날 도와줬다, 도와줬다, 더가 붙는다, 더가 붙는다. 이러고 달달달 외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저기에 더가 왜 붙었는지 눈치채신 거잖아요. 친절함은 친절함인데 나를 도와주는 친절함이라고. 수많은 종류의 친절함이 있어. 나한테 돈을 주는 친절함, 빵 사주는 친절함, 여친을 소개하는 친절함 등등등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친절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날 도와주는 친절함이라고 딱 정해버렸어요. 어떤 친절함인지 한정해버렸어. 정해버렸어. 근데 이렇게 정해버리면 특정한 명사가 된다니까. 이 특정한 명사에는 특정함을 나타내는 정관사 the 요게 붙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친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원리 때문에 더가 붙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겐 저런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명사가 특정하냐, 불특정하냐, 아무거나냐, 한정된, 정해진 거냐, 나만 알고 있는 거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냐, 이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라도 걸리면 더를 붙이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He had a cruelty, the cruelty, ex cruelty, to burn the mosquitoes. 그는 가지고 있었다. He had 뭘? cruelty, 잔인함을. 어떤 잔인함? to burn the mosquitoes. 모기를 태우는 잔인함. 이제 슬슬 모기의 계절이 다가오죠. 잠자는데 귀에서 엥 하면 정말 신경이 바짝 곤두서죠. 짜증이 그냥 확 올라오죠. 게다가 귀나 손등 같은 데 물면 진짜 자다 말고 불 켜고 일어나가지고 모기 잡으려고 지샌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물려갖고 가렵고 그러니까 열받죠. 약 오르고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놈의 모기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뜯고 날개 뜯고 라이터로 태워 죽일 테다. 막 이런 엄청 잔인한 계획을 세우지만 거의 대부분 모기 잡는데 실패를 합니다. 어쩌다 잡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 희열, 통쾌함을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자, 저 문제를 풀 때도 잔인함? 셀 수 없는 명사지. 걔는 참 잔인해. 얼마나 잔인한데? 걔는 잔인함을 5개나 가지고 있어. 안 되잖아. 세봤더니 이상하잖아. 그럼 못 세는 명사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저기에 관사를 붙이면 안 돼. 셀 수 없는 명사는 무관사가 원칙. 근데 수없이 다양한 잔인함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잔인함이 있어요. 파리 날개를 뜯는 잔인함. 날아가는 모기 뒤통수를 때리는 잔인함. 더 잔인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수많은 잔인함 중에 모기를 태우는 그런 잔인함이구나. 막연한 아무거나 잔인함이 아니라 특정한 잔인함, 모기를 태우는 그런 속 시원한 잔인함이라고 딱 정했구나. 딱 정했으면 정관사 더가 붙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원칙의 틀 안에서 해결하시면 쉬운데 저 이상 야릇하고 애매모시 야식굴리싱한 저 공식 have 더 추상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요럴 때는 더가 붙는다. 요거를 외워서 풀거나 이거를 외워서 영작하는 건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잘 되겠어요? 요게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자, 저도 뭘 만지면 잘 망가지고 깨뜨리고 조립 같은 거 하면 이상하게 망손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커피 내리는 유리잔 하나 깨 먹었거든요. 쫓겨날 뻔했어요. 자, 근데 제가 보기에 저보다도 더 망손인 친구가 있어요. 아마 세탁기였을 건데 이 친구가 세탁기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겠죠. 결국 AS 기사님을 불렀는데 AS 기사님이 방문해서 세탁기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전원이 안 꽂혀 있잖아요. 그러고는 전원 코드 딱 꽂아주고 작동시켜주고 비웃고 갔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실존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난 그 정도는 아니거든. 야, 태원아, 잘 살고 있지? 자, 그 친구도 아마 이 영상 볼 건데 뭐 괜찮아요. 근데 얘가 날 보고 뻔뻔스럽게 망손이라고 놀리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죠. 그가 뻔뻔하게도 날 망손이라고 부른다. 이걸 영작해 볼게요. 근데 저건 의역된 거니까 우리는 직역으로 가볼게요. 자, 그는 뻔뻔함을 가지고 있다. 어떤 뻔뻔함? 날 망손이라고 부르는 뻔뻔함. 자, 뻔뻔함은 audacity. 요게 뻔뻔함입니다. 망손은 all thumbs. 요거예요. all thumbs. 손가락이 모조리 엄지손가락이야.
엄지손가락만 10개가 달려있어. 그럼 뭘 제대로 만지고 잡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all thumbs. 자, 망손이란 뜻이에요. 그는 뻔뻔함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He has audacity. 자, 근데 나를 망손이라고 부르는 그런 뻔뻔함, 특정한 뻔뻔함이니까 더를 붙일 거예요. He has the audacity.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나를 망손이라고 부르는 뻔뻔함이니까 to call me all thumb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e must not have the audacity. 우리는 그런 뻔뻔함을 가지면 안 된다. 어떤 뻔뻔함? To master English. 영어를 마스터하겠다는 뻔뻔함을 가지면 안 돼요. Without studying. 공부하는 것도 없으면서 an hour a day. 하루에 1시간도 공부하는 게 없으면서 영어를 마스터하겠다는 그런 뻔뻔함을 가지면 안 된다. 역시 특정한 뻔뻔함이니까 the audacity 이렇게 더를 붙였어요. 자, 저기에도 왜 더가 붙었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관사는 기본적인 원칙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 원칙이 통하지 않는 관용적인 용법도 존재하지만 그런 부분들조차도 원칙을 먼저 알고 이런 것들을 싹 해결하고 나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처리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원칙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채로 관사의 모든 용법을 내가 오로지 암기로만 외워서 모조리 해결하겠다.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관사 파트 영문법 책 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이 원칙을 모르면 외워야 할 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외워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영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신체 일부분을 표현할 때 정관사 더를 붙인다. 이런 내용이 또 문법서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he, 걔가 cut, 잡았다. me, 나를. 근데 어디를 잡았냐? by the hand, 손을 잡았다. 이럴 때 꼭 더를 쓰라는 문법 이론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역시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왜 또 더를 붙이는 걸까? 요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적용해서 해결하실 거예요. 저 내용은 여러분들 영어 좀 공부해 보신 분이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외우는 수밖에 없었을 건데 왜 저기에 더를 꼭 붙여야만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원칙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역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